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마스크와 손실보상.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는 벗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발표를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어제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실외 마스크, 야외에서의 마스크는 쓰지 않는 거, 해제가 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뭐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지만은 이를테면 뭐 10인 이상은 뭐 쓴다든지 아니면 집회 같은 데서는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부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야외에서는 벗는다라는 건데 이틀 전에 인수위에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5월 말쯤에 이거를 선언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검토하는 게 5월 말쯤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그 안대로 되면 6월 초가 되겠죠. 인수위원장 말대로 된다라면 그러면 한 달이 늦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지금 방역 당국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수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야외에서 어떤 감염이 있다라는 증거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방역 당국은 어떤 실외 마스크 해제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정도 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 뭐 오늘 발표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인수위 측에서는 아니다. 한 달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살짝 좀 충돌의 양상이 또 보이네요. 뭐 이제 아주 큰 충돌은 아니고 소소한 충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인수위 측에서 그렇게 그러면 한 달을 더 미뤄야 되면은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미루게 되면은 이거 정치 방역 아니냐 이런 의심도 이를테면은 방역 당국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새 정부 눈치를 봐가지고 한 달을 밀어가지고 새 정부한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딱 그때가 지방선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해석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마스크 벗었다고 기분 좋아서 뭐 이 사람 찍으려다 저 사람 찍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국민들이. 모르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했었으니까 계획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인수위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551만 개 사에 대해서 피해 지원금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54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4개월 정도 지속됐죠. 이게 왜냐면 매출액을 비교를 한 거예요. 매출액을 2019년 거를 비교를 해서 2020년, 2021년에 얼마나 줄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대 6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상공인한테 600만 원.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인 거는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는 공약을 들었을 때 이건 다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일괄적으로 600만 원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600만 원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2년 동안 손실 그러니까 그냥 600만 원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이거를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이제 논란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이미 논평도 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 규모가 일단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추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것만 나오지 금액을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고 일괄 지급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차등 지급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언제 이 규모가 금액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부에서는 또 선거 직전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쯤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는 미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야 합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물가가 지금 너무 뜁니다. 올해 지금 뭐 IMF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 물가 4% 지금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또 돈 풀면은 큰 문제가 생기려 하니까 여러모로 지금 고심이 지금 인수위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뭘 하든 간에 다 이제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랑 연결지어서 해석이 되곤 하네요. 숨만 쉬어도 지금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수청 증발 미스테리.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두 의원과 인터뷰하는 중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중수청 얘기. 중수청에 대한 언급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서 빠져 있는데 예. 이거 왜 증발한 거냐? 근데 양쪽이 다 서로 저쪽 때문에 사라졌다. 근데 결국은 정답이 뭔지 모르는 채 어제 끝냈거든요. 근데 예. 하루 종일 이게 논란이 되군요. 일단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라고 하죠. 요거를 구성해서 6개월 내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 완성 그리고 1년 이내에 발족. 그러니까 최대 1년 6개월 안에는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은 네. 검찰의 직접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폐지된다라는 거예요. 중수청이 출범하면 그때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간다. 요게 중재안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통과된 본회의 그제였나요? 그 밤이죠. 이제 상정된 법안에는 없어요. 이 중수청 법안이. 그래서 먼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증발이라는 단어를 어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한테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일부러 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 예. 민주당에서는 원래 중수청 설치 이 조항을 검찰청법 지금 있었잖아요. 또 지금 상정된 거기에 붙이게 포함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그 부칙에다가 날짜, 그러니까 언제 시일까지 넣어서 민주당은 넣자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시일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선 논란이 있었던 것까지는 팩트 같아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사라지게 됐느냐? 그럼 그렇게 하면서 좀 막 옥신각신 갑론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막 정신없는 사이에 통과가 된 건가? 법사위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공식 입장은 다 모르겠다는 거죠. 박주민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예. 이제 의장의 중재안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조문화가 법 조문으로 가능한 거는 4개 범죄 수사권 폐지 그리고 별건 수사 금지 요것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칙으로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등한시했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조문화가 가능한 것만 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서 우리가 그걸 반영했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발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수청에는 별로 둘 다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민주당도 중수청을 만드는 데 딱히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중수청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걸 빠뜨렸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핵심적인 건 그거잖아요. 공직자하고 선거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경찰로 선거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비판이 그런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어디까지 타당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중수청을 이렇게 안 만들고 빠뜨리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의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이에 이 중수청에 관한 부분이 법안에서 빠진 채 상정됐다라는 분석이 왜 가능하냐면 추정이 왜 가능하냐면 그 법사위 통과되는 과정에 그날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혼란 속에서 통과되는지를 보신 분들은 뭐 하나하나 제대로 차분하게 앉아 논의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물어도 저쪽에 물어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아마 저쪽 때문일 것이다. 서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팩트는 빠졌다는 겁니다. 빠졌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도 약간 미스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거를 네. 경찰한테 몰아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는 부패랑 경제는 지금 검찰이 하기로 했잖아요. 예. 중수청이 안 만들어지면은 부패랑 경제는 계속 검찰이 합니다. 안 만들어지면. 네, 안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4개월 안에 다 넘기기로 했거든요. 지금 남은 수사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한테 넘기기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주장이고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직자 선거를 공직자 수사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거에만 가장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개특위를 지금 민주당은 열겠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없어도 사개특위 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수청 법안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혼란합니다. 혼란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문자들 여러분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얘기가 그래서 최종 상정된 곧 통과될 그 법안 내용이 뭔가요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모르겠습니다.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설명해드리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달 바이든 온다. 예, 5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일정을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은 5월 20일 날 한국에 옵니다. 예. 그래서 21일 날 정상회담 그리고 22일까지 있다가 일본에 가요. 그래서 22일에서 23, 24 여기에 이제 일본에 머물고 23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24일에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게 동아시아 쪽에서 중요한 일정을 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 소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날 이제 열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 미국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는 93년 7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9년 만의 일이에요. 잠깐만요. 보통은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났어요. 그러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아예 제3국에서 만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예.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북한 문제도 있었고 그랬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11일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11일 만에 10일 날 취임하니까 21일에 만나면은 이게 역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빨리 오느냐라는 건데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뭐 순방하고 어쩌고 하면은 저 일본 먼저 찍고 우리나라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한국 먼저 찍고 일본 가네요. 그렇죠. 이것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일단은 중국 견제 연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지금 동아일보 단독인데 바이든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아시아 연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대아시아 연설을 뭐 바이든 대통령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좋은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발표한다면 조금 외교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요? 많이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러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어쨌든 한미 동맹 강화. 중국을 뭐 그렇다고 척치겠다라는 거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 그리고 이게 그냥 다 강화가 아니라 포괄적 동맹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다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기에 와서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용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미정상 장소로 뭐 국방 컨벤션 센터, 전쟁기념관, 뭐 한남동 하얏트 호텔 이런 데를 검토를 한 게 왜냐하면은 열흘 만에 오잖아요. 지금 11일 만에. 그러네요. 근데 이게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건데 인수위는 어떻게 해서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안 하고 뭐 만찬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 뭘 청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쿼드에 가입하는 거 뭐 요거까지 지금 얘기가 충분히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쿼드 정상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핵에 대한 대응 논의는 이제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뭐 얼마나 이제 안이 나올 것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도 어쨌든 북한하고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기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이견이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이게 포괄적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반도체, 뭐 백신, 막 이런 것까지 논의 테이블에 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이란 게 그냥 서로 만나서 안녕 뭐 친분 쌓고 이렇게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순진한 거고 서로 주고받는 청구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기억하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세워라, 직접 좀 해라라고 하고 반도체 기밀까지 요구를 삼성전자 같은데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준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